통해서 우리 구치소에 갇혀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보고 계시고 전 국민들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함성이 절대로 떼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살려내고 무너지기 직전에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살려내고 계십니다. 공수처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민주당과 한통속이 되어서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하고 자유민주주의도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걱정과 위기감에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살리자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고발당한 뒤에 제가 길러냈던 제자들 2030 세대들, 돈 없고 힘없는 이 청년들에게 민주당이 고소 고발 협박한다면 우리 2030 청년들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도저히 참다 못해 이렇게 집회에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030 세대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여기에 나와야 됩니까?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이 주말에 어느 누군들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와 있는 우리 서민들 보기에 정치하는 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수사하고 계시는 분들, 헌법재판관님들, 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일어나기 전까지 제가 아는 지식인들, 주변 사람들조차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끝이 났다, 희망이 없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모두가 한 통속이 되고 좌파 카르텔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재명 민주당과 결탁한 중국과 사법부, 언론까지 모두 장악했고 도저히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 폭주에 도저히 참다 못해서 이러다가는 행정부가 마비되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는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사회 곳곳에 여러 기관에 좌파 카르텔이 들어와 있던 것을 알고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적나라한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갇혀 계시고 국무총리도 없고 안보 책임 국방부 장관도 없고 치안 안전 담당 행안부 장관도 없고 경찰청장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저 민주당은 탄핵 2연속이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하지 않겠습니다. 저 민주당 놈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뽑았지 않습니까? 국민이 뽑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퇴진을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에 의하면 북한의 지령하고 똑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29번의 탄핵 중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한미군 사드 배치 현황 1급 군사 기밀을 유출하여 중국 측에 넘겨준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안보실장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자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습니다. 간첩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간첩을 잡으려는 감사원장을 탄핵시켰다는 말은 과연 민주당은 간첩당입니까? 범죄자를 잡는 것이 검사들의 역할인데 검사를 탄핵시켰다는 말은 민주당이 범죄 조직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 탄핵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재명 꼬라봤다고 탄핵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는 합법적이고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이며 내란죄를 적용할 기회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5.16 군사정변 때 동원된 군대가 35,000명, 12.12 사태 신군부가 동원한 군대가 2만여 명, 이번에 비상계엄 때 국회에 동원된 군대가 280명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숫자보다도 더 적은 280명, 그것으로 과연 국회를 통제하고 그랬다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국회를 장악하고자 했다면 실탄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은 실탄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자기들 비판하는 거 입틀만 하겠다고 국민들 대상으로 카카오톡 검열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비판하는 사람들 역시 협박하기 위해서 유튜브 젊은 유튜브들도 역시 고발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오자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을 또 협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 7, 80년대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우리가 민주화운동 했던 것이, 민주당 지지했던 것이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이 하는 이런 표현의 자유를 받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 과연 민주화된 모습 맞습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가 유지되느냐, 대한민국이 붕괴되느냐,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싸우는 전쟁도 있는데 그 군사력 이외에 일어나는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국가를 점령하고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바로 한계를 초월한 전쟁, 초한전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중국이 홍콩처럼 우리 남한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고 사회주의 체제를 집어넣고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서 친중 정치 지도자들을 중국이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원식 민주당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중국 시진핑을 만나러 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구치소에 갇혀 계시는데 국가 서열 2위라 볼 수 있는 국회의장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못 가고 어떻게 시진핑을 자기 마음대로 만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중국의 댓글 부대 여론 조장하기 위한 사람들만 무려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다음 카카오에서 응원 클릭하는데 한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나라를 응원하느냐 물으니까 막판에는 중국을 응원한다는 비율이 91%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똑같은 시간에 네이버에서는 중국 지지 응원하는 게 6%고 한국 응원이 94%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음 카카오에서 어떻게 중국을 응원한다는 비율이 91%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3천만 건 정도의 클릭 중에서 1,500만 클릭이 바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서버를 둔 그곳에서 클릭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중국이 축구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에서 중국을 클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중국 우마오당 댓글 부대가 우리나라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 여론전에 북한의 침투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북한도 전 세계 댓글 부대 4위로 알려져 있을 만큼 우리 남한에 너무나 많이 댓글 부대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캐나다의 선거에도 공식적으로 개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왜 우리나라에 눈을 돌린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고 생각했는데 대만은 2014년 홍콩이 중국으로 바뀌면서 반환되면서 그 홍콩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만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바로 홍콩은 중국이 차지하면서 친중 정치인들을 보내고 임명하고 그리고 친중 법이 만들어지면서 홍콩이 점점 중국으로 예속화되어 갈 때 그 당시 홍콩 사람들이 무엇 했습니까? 노란 우산 들고 수십만 명이 나서서 홍콩을 지키고자 홍콩의 자유를 지키자고 했지만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대만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선거 제도를 바꿉니다. 외부 개입, 중국 개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만은 철저한 수개표, 수작업으로 투표 비동 없이 그렇게 투표하다 보니까 중국이 대만을 정치적으로 여론전으로 못 쳐들어가서 지금 중국이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교육과 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와서 미국에서는 공자학원을 모두 다 폐쇄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자학원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무려 23개 공자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성당에 계시는 신부님들, 사원에 계시는 스님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대로 가다가 중국식이 되면 과연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중국에 가보십시오. 교회도 불타고 없고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베트 불교 모두가 탄압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관망하다가 결국은 모든 교회, 절, 성당까지도 불타고 종교의 자유도 사라질 날이 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핵반대 집회에 모인 애국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단순한 탄핵반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이 얼마 전에 말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뜻하는 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구분 능선을 넘었다. 이 말은 벌써 90%가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공수처,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다 장악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곧 주인입니다. 도산 한창호 선생께서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우리 대한민국 살리고자 2030 세대들이 먼저 나오고 전국 대학생들이 시국선언해서 모두 대한민국 살리자 동참하는 거 보니까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2030 세대들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